알쓸신음 시간 소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고기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제 소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의 소가 되기 전에 원래는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었어요. 뿔이 크고 몸집도 지금보다 훨씬 크고 살보다는 근육이 붙어있고 시속 70km로 뛸 수 있으며 굉장히 포악하고 난폭한 동물 오록스라는 동물이 시초입니다. 이 오록스라는 동물은 1627년에 폴란드에서 마지막 개체가 멸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멸종이 됐고요. 하지만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가축 문화가 되면서 오록스가 점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의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16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유독 영국에서 소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유럽 전체에서 소비하는 소고기의 양이랑 영국 한 나라에서 소비하는 소고기의 양이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소들을 개량하기 시작을 하죠. 보다 적은 사료를 그리고 값싼 사료를 먹이면서 어떻게 하면 소가 더 커지고 어떻게 하면 소가 근육이 아닌 마블링이 풍부한 육질을 가진 소를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소 품평회들을 영국의 큰 축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영국의 육종법이 유럽 거의 전체에 지금 현재도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이 시기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소고기가 있긴 했지만 소고기는 왕족 아니면 양반들만 즐길 수 있었어요. 소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소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놨고 양반들도 소고기를 먹기 쉽지 않아서 소를 일부러 다치게 해서 이 소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고 소고기를 먹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국에서 개량된 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게 돼요. 우리가 미국 하면 텍사스 바베큐, 텍사스 스테이크 이게 많이 연상이 되잖아요. 뿔 이렇게 길고 텍사스 롱혼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이 처음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1863년도에 이제 미국 대륙 횡단철도가 생기면서 이 롱혼 소들과 다른 소들이 미 전역으로 펼쳐나가게 됩니다. 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얘네들을 먹이기 위해 대한민국 3배의 면적이 되는 땅에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전 세계 옥수수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콘벨트가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미국산 소고기는 곡물을 먹고 호주산 소고기는 풀떼기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미국산 소고기들은 콘벨트에서 생산한 옥수수 혹은 그 옥수수 가공품을 먹습니다. 자, 소들이 개량되고 품종화되면서 많은 등급체제 혹은 품종들이 나오게 돼요. 이제 미국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을 먼저 보자면 미국 농림부 USDA의 소고기의 등급은 총 4단계입니다.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언그레이드 이제 이렇게 나뉘는데 프라임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고 등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미국산 소고기의 대부분의 집들은 초이스를 많이 팔고요. 미국산 소고기 중에 앵거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앵거스는 소고기의 품종의 하나인데 야, 우리 소고기 앵거스가 훨씬 맛있는데 나는 니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USDA의 등급을 따르지 않을 거야 해서 따로 만들어냈는데 앵거스가 프라임 혹은 초이스 등급의 중간 단계의 품질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오면 대표적인 고퀄리티 소고기의 양대 산맥은 한국의 한우, 일본의 와규가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툭불이 최고 등급이고요. 와규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이 돼요. 그래서 호주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육되면 호주산 와규 되는 거고요. 와규의 최고 등급은 고베입니다. 고베는 사람이 직접 소 육질 조화제로 마사지도 해주고 사케도 먹이고 해서 일반 소고기 가격의 10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소고기 요리로 넘어가자면 소고기 요리의 대표적인 주자는 아무래도 스테이크겠죠. 근데 어떤 스테이크는 소고기가 커, 메쉬, 포테이토, 칩스, 샐러드 막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스테이크는 코딱지만큼 나와요. 이건 싼 부위니까 크게 주고 이건 비싼 부위니까 적게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문화에 따른 차이입니다. 스테이크는 크게 미국식이랑 유럽식으로 나뉘는데 유럽식 같은 경우는 코스 문화잖아요.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나오고 후식 나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소고기를 그렇게 크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크게 구워주고 그 한 접시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미국식은 주로 이제 그릴, 직화 그래서 직접 불에 닿아서 이제 스테이크 그릴 자국 내주고 유럽식은 팬이랑 이런 데다가 버터를 말라서 구워주는 게 유럽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많이 혼합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유럽식 스테이크를 좀 보면 리바이, 서로인, 텐더로인 크게는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 가장 고급이고 비싼 건 텐더로인 안심입니다. 안심은 소 전체의 2%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요. 가장
가장 고급 부위이긴 한데 정말 더 고급으로 가면 안심이 총 6가지 부위로 나뉘어요. 소 대가리 쪽을 시작해서 6단위로 나뉘는데 프티필레, 필레 미뇽, 드루드노, 필레, 샤토브리앙, 텟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왜냐면 이 6개 다 파는 데들도 없습니다. 필레미뇽이 그나마 안심 중에 고급 부위를 파는 파인다이닝에서 많이 파는 거고요. 최고급 안심이라고 해서 샤토브리앙 팔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샤토브리앙까지 파는 데는 별로 없고요. 만약에 좀 허세 부리고 아는 척하고 싶으면 여기 혹시 샤토브리앙 있나요? 그럼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세를 좀 부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없거든요. 자, 그리고 미국식으로 넘어가면 뭐 많은 부위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티본 스테이크가 있죠. 티본은 소 척추에 있는 뼈를 그대로 잘라서 T자 모형을 가지고 한쪽엔 안심, 한쪽엔 등심이 붙어 있어서 티본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티본 스테이크는 보통 부위가 작은 부위가 안심, 그 부위가 큰 쪽이 등심이에요. 그래서 뼈가 있고 부위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조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티본 스테이크를 잘하는 집이 스테이크 맛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간혹 티본 스테이크 파는 집에서 포터하우스라는 스테이크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똑같은 티본 스테이크인데 안심 부위가 더 커요. 더 고급인 거죠. 포터하우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안심이 더 큰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스 컷이라는 스테이크를 파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위로 따지면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 이쪽입니다. 이쪽 부위는 이제 소의 횡격막 옆에 딱 붙어 있어서 그걸 뜯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횡격막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마블링은 별로 없는데 소고기가 부드러워요. 다만 피 냄새가 좀 날 수 있고 육향이 좀 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서양에서 이거 별로 취급을 안 하던 고기였는데 이 정육하시는 분들이 따로 먹었던 부위다 라고 해서 부처스 컷이라고 많이 팔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는 아주 맞습니다. 이런 소고기들을 먹을 때 에이징도 있고 다른 조리법들도 있고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소고기를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음식 문화를 즐기는데 즐거움이 더해지지 않을까 해서 소고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음식 이야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